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명호입니다. 오늘 4월 13일은 서초구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해줄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근거하여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제 왼쪽부터 토론에 참석해 주신 후보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석은 사전 추첨을 통하여 발언 순서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1번 새누리당 박성중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박성중 후보입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조순형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3번 국민의당 조순형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김기영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경제, 노동, 사회, 복지를 주제로 한 사회적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 후 개별 질문, 추가 질문, 그리고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주제를 가지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후보자들로부터 듣게 될 예정입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너 있는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입니다. 후보자분들의 발언 시간은 2분이 주어지게 되고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성중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서초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존경하는 서초 구민 여러분, 일할 줄 아는 확실한 사람 박성중입니다. 저는 2003년 취임 이후 민선 4기 구청장을 지냈습니다. 구청장 때는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서 주민의 호응을 받았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청장이 끝나고 나서도 미래도시연구소를 설립해서 서초구와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저도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의 임무는 법안을 발의하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응원해 주시는 주민의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 대해서는 권력이고 힘입니다. 서초를 저보다 잘하는 후보자는 없습니다. 저는 말 잘하는 그런 국회의원보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기를 생각하는 그런 국회의원보다는 차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박성중이 하면 서초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선장의 의지입니다. 박성중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중 후보님. 시간 관리에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조순영 후보 기조 연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초을 국민의당 기호 3번 조순영 후보입니다. 저 조순영은 서초 40년 토박이로서 구석구석 실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만한 일꾼입니다.
능력으로, 일꾼으로, 깨끗함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출마를 하였습니다. 서초구는 88년 개청 이후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된다는 풍토를 이번 20대 총선부터는 진정한 일꾼, 깨끗한 일꾼을 인물 본위로 당선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서초을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구민들의 재산권 이익을 위하여 추진기간 단축과 용적률 상향, 층수 완화를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 발표한 양재동 R&B 메카는 기업들에게만 이익을 되는 발표이고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므로 종상향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내곡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창업 캠퍼스, 벤처타운, 문화, 복지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방송에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지켜주시는 것이 후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이용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김기영 후보 기조연설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초 구민 여러분, 새로운 서초를 꿈꾸는 김기영 인사드립니다. 서초 구민 여러분, 지난 26년간 우리 서초의 국회의원은 모두 현재의 여당 출신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민 여러분께서는 제대로 주인 대접 받으셨습니까? 흔히 서초를 강남 3구라고 하고 부자 동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서초 지역은 강남역 일대 침수, 경부 고속도로의 소음 분진으로 인한 주거 환경은 최악입니다. 우면 내곡 지역은 변변한 문화시설조차 하나 없고 교통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배 지역은 낙후된 주거 환경과 상습 침수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은 서울시 중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대체 세금은 제일 많이 내는 우리가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여당이 독주한 지난 26년 우리 서초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서초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는 26년 여당 독주를 끝내고 우리 서초의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서초는 저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생업의 터전이자 제 딸의 고향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깨끗한 세입군 김기영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 김기영이 구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서초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제가 4가지의 공통 질문을 후보자들에게 드립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건축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건축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연결되는 부분이기에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50여 곳이 넘는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순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은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용적률 향상과 층수 완화는 주민 부담금이 가장 크게 완화되는 부분입니다. 둘째, 재건축 추진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복잡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공공관리 제도를 조기 착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구성 관계자, 건축사, 공인회계사, 재건축 전문 변호사, 도시정비 전문가, 시민 대표, 구의원으로 구성되며 재건축 지원 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면 이해관계자의 조정 중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공정성, 전문성을 겸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재건축 사업 시 경제성 및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지역 난방을 선호하나 초기 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주민 부담이 많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열 공급 시설을 지원하는 조항이 있으나 조례가 없어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기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서초구의 재건축 현황들에 대해서 다녀오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결국은 첫 번째는 건축 심의기관, 그 기간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민원이 조합의 운영의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장과 조합원들 간의 분쟁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사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원인들의 주 내용들은 기부 체납을 너무 강하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업성과 공공성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침수 지역 단지가 재건축을 할 때 특정한 공공 기여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정책적 교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서울시장은 같은 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에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주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문제는 서초의 가장 뜨거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서초에는 59군데의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초을만 하더라도 25군데의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 문제 중에 주민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용적률을 상향시켜달라, 또 좀을 상향시켜달라, 또 청수를 완화시켜달라, 또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단축시켜달라,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이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1분 30초 안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면 지금 일반 주거지역 종부분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들어왔는데 이걸 한번 법령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국회에 간다면 이것을 확실히 개정하겠다. 두 번째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영국의 제도같이 이제 구청장도 분한된 구조를 가져야 이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도시행정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지혜와 충분한 기간 동안 경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아울러서 서울시에 20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9번이 안 되면 10번을 추진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 구청장 때, 민선 사기 구청장 때 국립어려운 유치라든지 삼성 R&D 연구소라.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실업률은 그나마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여전히 청년 실업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업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가와 사회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하는 숙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취업률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할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후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청년 실업의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노동시장의 구조에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 낮은 일자리, 낮은 임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 어려운 청년 창업 등이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과 상생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과도한 해고를 지향해서 고용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용을 안정화함으로써 가정생활에 안정이 되고 기업에도 계속적인 질 좋은 노동력이 공급되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정규직이 600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금 격차 부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노동을 하게 되면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을 위한 제도 장치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청년 창업을 쉽게 하지만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융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감사합니다. 다음 박성중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12.5% 계산된 이래 최고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질 실업률은 23% 내지 25%, 많게는 30%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 공통입니다. 왜 이렇게 발생했느냐? 우선 일자리가 줄었는다. 두 번째는 청년 자체가 노동 협상력이 낮다. 세 번째는 앞으로 미래, 우리가 알파고를 봤습니다만 알파고랑 인공지능 문제 때문에 앞으로 미래도 밝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가가 진짜 나서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지역 박람회라든지 현장 면접이라든지 일자리를 좀 수준을 낮게 한다든지 해외까지 지역의 어떤 그런 차원의 단기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정말 우리가 임금 피크제, 기존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을 피크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되는 나오는 임금을 청년에 우선 채용한다. 또 인큐베이터법을 만들어서 정말 청년 창업이 쉽게 실패하더라도 또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청년고용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금 3% 돼 있는 걸 5%까지 확대한다면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훨씬 많아진다. 그와 아울러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 리쇼링 관련 이런 전략도 청년 위주로 바뀐다면 청년의 일자리도 분명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순영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과 구직 단념자들을 감안하면 잠재적 실업자가 150만 명이 넘어서게 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을 28%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취업, 결혼, 출산 등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 고용 대책을 정부, 대기업, 정치권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해법을 범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7.6%인 공공부문의 공공 비율은 OECD 평균치인 21.3%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경찰, 소방, 사회복지, 건설, 의료 등 산업의 질을 분야별 교육 등 인생, 양성 분야, 신재생, 에너지 등 지속 가능한 분야에서 35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즘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게 젊은 부모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지만 부양해야 할 사람의 수는 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박성중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합계 출산율이 1.21명으로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반쪽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최근 작년에 정부에서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여론조사를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보육비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교육비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가 일과 보육에 양립이 어렵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애를 낳는 게 빈곤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면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애를 낳는 게 행제다.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 2.01명으로 세계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기를 낳으면 의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3살부터 대학까지 공립학교는 전액 지원합니다. 또 하나일 때 다르고 둘일 때 다르고 셋째 아기일 때는 엄청난 차등 지원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프랑스는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참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령화 비율 지금 현재 13%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동연령 상향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일자리와 같이 연계된 생산적 복지를 추진한다든지 또 독거 노인에 대한 1:1 후견인 제도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순영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율은 작년에도 1.2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15년에도 13.2%로 18년도에는 14% 진입하여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인 20%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저출산 고령의 심화 생산기능 인구 감소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고령의 사회보장 비율인 국민연금 등의 증가로 지금은 청년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30년 뒤에는 청년 1.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다자녀 다가구 신혼부부 나이가 어릴수록 주택 청약의 시점을 100% 상향하여 부여하고 임신, 출산하였을 경우 본인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을 최대한 400% 높게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서초구 경우 둘째 아이에 50만 원, 셋째 아이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둘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 셋째 아이에게는 400만 원을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후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즉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청년 실업과도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취업난, 낮은 임금, 높은 주거비용, 양육비, 교육비, 경제적인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일단 저출산의 상당 부분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육아수당, 부부 육아휴직 보장,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어린이집 등 공공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고졸 취업자는 군 입대를 일정 연령까지 연기해주고 기준 연령대까지 두 자녀를 두면 군대를 면제해주는 그런 파격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저출산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는데요. 평생 교육과 재취업, 정년 연장 등 어르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노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통질문 마지막 주제 증세와 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증세와 복지 재원 마련에는 후퇴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세와 복지 재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현재보다 복지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면 복지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후보자의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조순영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요구 수준을 선진국 이상이지만 증세 없이 복지 재원 마련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회 예산 정책처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누적으로 1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먼저 재벌 부자 감세 원상복구를 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세는 누진적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4개 세목의 20%를 추가하는 부가세 형태로서 연 20조 원 규모의 복지재원이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증세 없이 충분한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금융 부동산세 강화 등을 통한 세수 확보가 되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되는 복지 혜택으로 각 동별 구립 어린이집, 구립 요양원을 설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기영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증세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증세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토건 사업을 줄이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등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꼭 필요한 곳에 행정적 우선순위를 두어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예산 낭비 요인과 부정부패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체납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세입을 늘려야 합니다. 악성 고액 체납자의 세금을 철저히 추적하여 징수하고 체납 세금이 결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증세가 필수적이지만 먼저 기존의 제도를 충분히 잘 활용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성중 후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구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부담, 저복지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부담률, 즉 자기 수입에서 세금과 보험금 이런 사회보장 각종 급여 부담금을 다 합친 걸 국민 부담률이라 하는데 이 국민 부담률이 24.3%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비율이 10.3%로서 OECD 통계가 나오는 28개국 중에 우리가 꼴찌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 예산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또 반값 등록금 등 올해만 해도 26조 원 이상 소요됩니다. 정말 재정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민들 대다수가 정세는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세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강구한 후에 해야 된다는 똑같은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복지 서비스의 여러 가지 어떤 중복되는 부분, 또 비효율적인 부분, 또 공급 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 이걸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 비과세된 분야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찾아서 과세를 해야 된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 부분도 눈먼 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철저히 색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는 이제 소비적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도 지향해야 된다. 일자리와 같이 할 수 있는 복지도 충분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여기 계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다른 후보자들의 질문을 통해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 상대 후보들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각각 답변을 해주시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영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공약은 공약집에도 발표를 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는 지역의 통합을 저해하고 송매연 교통체증 등으로 서초 구민의 삶을 나쁘게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지화하여 지상을 녹색 문화단지로 조성해서 서초 구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남태령과 효령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사당역 부근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방배 2, 3동의 단독주택 지역의 재건축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배 2동의 복개도로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면 내곡 지역에 대단히 아파트가 형성되어 교통체증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버스 노선을 증설하고 우면 내곡을 관통하는 지하철을 유치하겠습니다. 인근 자연 불황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종상향을 함으로써 그동안 어려움을 참고 기다렸던 주민들에게 그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회관 설립 등 장애인의 삶을 보살피는 그런 정책을 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후보 공약에 대해서 먼저 박성중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남태령에서 효령로를 잇는 도로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점이 과연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인지를 우선 묻고 싶고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제 효령로로 연결했을 때 그 교통 처리 흐름이 방배역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데 과연 그게 처리될 수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또 사당 고가에서 떨어지는 교통량하고 서로의 어떤 접촉점, 교통 혼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고려했는지를 묻고 싶고요. 또 그와 올려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남태령과 효령로가 남태령 부근의 교통체증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사당역이 항상 그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한 바로는 그 메트로하고 메트로 앞 도로와 그 남태령을 연결하는 그 언덕바지 위 길이 있습니다. 그 위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고요. 그 흐름은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남태령에서 우회전, 사당역에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남부순환으로 진입하는 차들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그 교통체증에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얘기했고요. 방배역 부분은 그 정보사 터널 도로가 뚫림으로써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남태령에서 그 효령로로 있는 도로가 연결이 되면 그의 접속점, 그 다음 접속점은 그 지하철 공사를 자회전하든지 아니면 쭉 진행해서 방배역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현재 상당수 교통 혼잡이 제기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를 생각해봤는지 강남 순환고속도로가 남태령 바로 그 지점에서 들어가는가 나가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대입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은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신설이 되면 그게 과연 우리 그 사당역 체증에 해결될 건지 더 체증이 될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미 정체 상황인데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개설이 돼서 만약에 차량이 그 남태령 부근으로 빠져내려오면 오히려 사당역 부근의 체증은 더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용은 들지만 부득이 그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순영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사당역은요 예부 시외 버스들이 많이 와서 교통이 더 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책을 어느 도로에서 어느 지점까지 오고
그걸 어떻게 돌아서 교통체증이 안 걸리게 하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남태령 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존의 그 도시 계획상 그곳에 도로를 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방배 전원마을 갓 지난 밑부분부터 메트로 앞에 있는 방배로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사당역 교통체증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차량이 사당역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당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상습적인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득이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검토를 또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현 상황에서는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급적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공약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보충 질문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도로를 확장하려면 비용 그 도로 내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인데 그 버스가 한두 대가 아니고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지역에 그럴 만한 땅이 없습니다. 예? 땅이 없어.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오시겠다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 그 우리가 보면 그 지금 그 성디마을 그 부분에 그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갖다 보면 도로가 또 신설 도로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당역에 다른 교통이 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로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토지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땅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중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2분입니다. 네, 저는 공약에 대해서 서초에 해당되는 공약과 대한민국에 해당되는 공약 두 분류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초권에 해당되는 공약에 대해서는 경부고속도로 지상화, 이것은 제가 구청장 때 공약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상을 문화광장으로 만들어서 정말 세계 명품 도시의 메카로 만들어보고 싶다. 미국의 시카고라든지 맨해튼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사부지는 미술관, 박물관, 대중공연장 이런 걸 유치해서 정말 한류의 메카로 만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재권에서는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 농장 빌딩을 만들어서 농작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신선한 농작물 제공은 물론이요, 원예 또 앞으로 신수종 산업인 종자 산업까지도 해서 정말 농작물과 원예와 종자의 어떤 중심센터로 가꾸고 싶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전용 뮤지컬 극장을 만들어서 하나의 문화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방배권에 대해서는 전국 장학부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종합 행정타운하고 복합문화 공간타운을 해서 어떤 방배권에 납부된 그런 걸 보강하고 싶다. 또 성리마을은 지금 행복주택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글로벌 타운을 해서 국제화 살아 숨쉬는 그런 동네로 만들고 싶다. 이게 저희 공약입니다. 대한민국 관련해서는 청년 창업을 실패해도 또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인큐베이터법을 만들어서 정말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겠다. 그 다음에 착한 사마리아법을 적용해서 사회공동체 의식이 지금 많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범죄를 당한다든지 또 죽음에 이르는 그런 걸 당했을 때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요. 또 노후에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건강백세법 이런 것도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순영 후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요, 녹지 지역에 농산물 이렇게 공장화 시설을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산물은 외국 수입이 거의 60~70% 되는데 한국에 인구 밀어서 그 농사 그 공장화해서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재동 그린벨트 지역의 녹지 지역을 그런 식으로 그 비싼 땅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를 가보면 미국의 상당수가 50만 이상이 먹는 전체의 어떤 그런 농작물을 이런 인터넷 빌딩을 통해서 24시간 365일 바꿔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종자 산업이 굉장히 기하 식전입니다. 정말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이것을 그 빌딩에 넣어서 뭔가 육성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당장 할지 못할지라도 5년, 10년, 15년, 20년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하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서초구에다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발전된 사업을 해야지. 용산은 서초구가 아니라도 이 수도권이라도 땅이 싼 땅이 얼마나 많은데 수도권에 10배, 20배 때 비싼 땅에다가 농산물을 지어가지고 막겠습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기영 후보.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존 농산물로 생각하시는데요. 기존 농산물이 아니라 새로운 인텔리전트 빌딩, 인텔리전트 농산물의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여기는 IT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각종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전국으로 퍼질 수 있는, 확산될 수 있는 하나의 시초를 만드는 그런 센터 기능이기 때문에 서초에서 해야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기영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약 잘 들었고요. 서초에 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박 후보님께서는 그 구청장 시절에 경부고속도로 덮개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경부고속도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나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 박 후보님의 그 덮개화 정책은 폐기되고 변경된 것입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지상은 공원화한다는 것은 맞지만 세계 각국을 보면 지금 현재 구청장이 대심도 지하 30m의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만 그것은 재원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교통의 기술 문제라든지 흐름의 문제라든지 또 상당수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보고 그것이 더 충분한 것이 된다면 덮개나 대심도 지하도로나 어떤 방식이든 저는 상관없다. 다만 그것을 덮어서 위가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서 새로운 센터로서 기능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선진국도 그렇게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 예, 그러면 박 후보님 말씀은 덮개화도 좋고 지하화도 좋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 그 덮개화를 시도하실 때 그 사업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화를 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지하라든지 덮개라든지 이런 관련 도시의 결정은 서초구청장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서초구청장은 발의만 하지 그 결정권은 전부 서울시장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지하에 대해서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경부고속도로 인근 도로의 전부 대부분의 소유는 서울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실 우리 서초구청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걸 팔아서 재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어떤 한계, 기술의 한계, 또 여러 가지 어떤 주민의 그런 욕구는 또 높기 때문에 욕구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시간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 같은 프랑스 같은 경우도 첫 출발을 해서 이런 덮개 이런 고속도로가 된 것이 한 12년에서 20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도 그 정도 시간을 가지고 뭔가 축적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만약 저한테 기회를 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순영 후보 공약 발표 시간 듣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서초권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 주거 전용지역과 주거 일종 전역을 용적률을 상향 및 종상향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상업지역 지정 확대를 통한 지역 개발의 기틀을 다지고 서초권의 상징적인 상업지역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터널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서울의 첫 관문 지역으로 새로운 발전을 이루고 사당역 주변의 위성도시들과 연결하는 교통허브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구립요양원, 어린이집의 추가 신설 및 국립의료원 등 각종 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창업 캠퍼스, 벤처타운, 청년 노인 협력단지 등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초을 지역의 자연녹지를 잘 활용하여 구민 종합체육시설 단지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내 예상되는 지역 발전 및 경기 활성화는 향후 서초을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핵심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체나 기업에게 각종 규제 완화, 정책 자금 유치, 저금리 금융 지원을 등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후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곡 보금자리, 우면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와서 그 인근 자연불악의 그 정상형 문제가 그분들의 가장 큰 현안이고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상향이 쉽다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을 리는 만무한데요. 어떻게 그 종상향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그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이 양재 주변은요, 선 하나에 양재동과 원지동, 신원동, 영곡동, 내곡동이 그림일 텐데 서초구의 50%입니다. 지역 면적이. 그런데 서초구에는 부자들이 살아요. 예? 원지동, 신원동, 영곡동, 내곡동은 부자도 몇 사람 있습니다만은 자기 집이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수리를 못 하고 있어요. 겨울철에 가서 한번 살아보셔야 그 생각이 날 겁니다. 바람이 술술 막 얼음장 같은 바람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은 대지가 120평, 200평, 100평 이런데 거기에다가 1층만 짓고 새도 못 놓게 자기는 식구들끼리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책이 잘못돼서 개인의 피해가 큽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고쳐야 됩니다. 바로 옆에는 보금자리 아파트가 18층, 20층씩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은 아주 좋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이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보충 질문. 예, 그 말씀은 제가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종상향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수년 동안의 그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 후보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종상향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현황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 종상향 실현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법이 제대로 잘 못돼서 그 주민들이 불편스럽게 살고 있으니까 제가 국회에 가게 되면은 법을 고쳐서, 왜냐하면 2종 3종에도 돈 있는 사람은 단층만 짓고도 살 수 있어요. 그 돈 없는 사람은 5층 7층을 지어갖고 임대를 놔서 지금 300만 원도 안 나오는 집에 3천만 원이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 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생활이 풍요로워진다면 잘 살게 되고 지역 발전되고 또 새 정부적으로 말 같으면 세금을 많이 걷게 되고 그래서 좋은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박성중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종상향 문제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상업지역은 양재 1, 2동, 서초 1, 3동, 방배 2, 4동, 여기는 서초구의 상업지역이 강남역 쪽으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활하고 상업지역 주변에 있는 데하고는 생활 방법이 틀립니다. 그리고 서초구에는 강남 서초는 우리나라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20층을 지어도 투룸, 원룸을 만들어도 방이 빈 방이 없습니다. 전세라도 서로 들어갑니다. 월세로 서로 들어가고. 그런 지역에 이적으로 묶어가지고 4층 이상 못 짓게 해서 그 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많이 가고 있고, 만약에 2종을 3종으로나 준지구로 지어주고 하면 지금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땅이 7, 8천에서 1억씩이 갑니다. 그럼 그 사람 재산이 얼마가 늘어납니까? 그리고 수입이 또 얼마나 늘어납니까? 수입이 3배, 4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서초구 같은 데는 지방에도 2종, 3종으로 해가지고 4, 5층씩을 올리고 있는데, 서초구에서 이 잘 타는 동네에서 땅 비싼 땅에서 그 땅을 그렇게 묶어놓으면 되겠습니까? 보충 질문 이상입니다. 하나겠습니다.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조순영 후보 1분 30초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서초구가 그린벨트가 50% 면적이 50%입니다. 그래서 자연용지 개발 제한국을 대폭 풀어서 해제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이 창출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체육시설, 저는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실내 스케이트장, 또 실외 축구 연습장, 또 골프 연습장, 각종 체육시설, 운동시설, 또 지역 서초 구민이 가족끼리 놀러가서 하루 놀 수 있는, 음식도 끓여 먹고 가족끼리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 녹지를 풀어서 이익이 많이 생깁니다.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돈 가지고 그 운영을 할 수 있고, 어린이 유아원, 유아는 요새 직장생활 다 하시는데 젊은 부인들이 애들을 맡길 때가 마땅치 않고 돈이 비쌉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런 재원을 마련해서 애들을 맡기고 자기 직장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구립 요양원, 요새 요양원이 정부에서 물론 돈을 대줍니다만은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설을,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구에서 1,000명, 2,000명 할 수 있습니다. 서초. 감사합니다. 후보별 공약 검증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도 후보자가 후보자를 지정하여 질문하고 지정받은 후보자가 답변하시는 형식입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전체 시간은 6분이고 주제는 자유주제입니다. 질문과 답변 각각 1분 이내로 부탁드리고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중 후보 주도로 상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초에 가장 뜨거운 문제는 재건축 문제입니다. 이 재건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관심사인, 우리 주민의 관심사인데요. 김기영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재건축에 많은 사람들이 용적률 상향이나 종상향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법이 있는지 첫 번째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공약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 재건축 문제 용적률과 종상향 부분은 그 사업성과 공공성에 일치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적률과 종상향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뜻을 따라서 용적률만 높여주면 자기 주민들의 이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난개발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용적률이나 종상향 부분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아니면 디자인을 개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절한 조정을 거쳐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설득력이 있게 서울시에 받아들여진다면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용적률과 종상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곡 지역에 가보면 새로운 지금 보금자리 주택이 지금 생겼는데요. 거기에 보면 약간 다른 디자인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방배 지역의 재건축에도 그 용적률뿐만 아니고 디자인 부분도 그렇게 하면 충분히 미관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후보님. 예. 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그 재건축 관계, 용적률 관계는 이렇습니다. 2003년도 용적률이란 주거지구 용적률이 생겼는데요. 참고로 방배 5구역만 생각하더라도 방배 5구역에는 3개의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일반 1종 4층 이하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2종에 7층 이하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2종 그거는 청구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3개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원래 면적대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의 어떤 수익성 문제, 또 재건축의 고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국회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2003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간 단축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청에서 재건축이 들어오면 재건축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합니다. 구의회를 통과시킵니다. 뭐 주민설명회도 중간에 있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도 한 1년 걸리는데 이걸 서울시에 보내면 계속 반려입니다. 한 번 반려해가 다시 보는데 6개월 내지 1년 걸립니다. 3번이 반려되면 거의 3년이 걸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발생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한테 전용으로 되어 있는 도시구역 지정 권한을 구청장한테 상당수 이관해야 됩니다. 그거는 영국도 그렇고 상당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질문 예. 있는지 토론하시는지 김기영 예. 후보 말고 조 후보에 대한 질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조순영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연세가 상당히 있은 걸로 보이는데요. 건강은 괜찮으신지 그걸 한번 묻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하신 예, 겁니까? 나머지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각각의 후보에게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예. 재량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간단히 더 설명을 좀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재건축 문제 진짜 핫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서울시는 재건축이 25개 구청에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서울시에 있었습니다만 그게 도시계획위원회 완전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5개 구청별로 나누고 진짜 그 기본계 5년마다 한 번 하는 진짜 도시를 구조를 바람길을 녹지길을 자전거길을 하는 큰 단위 계획은 서울시에서 세우고 그 나머지 계획은 전부 구청에 이관해서 추진한다면 서울시 전체가 하나의 형평성 있고 효율성 있는 그런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조순영 후보 주도로 상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6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두 후보에게 1분 내외씩 질문을 한번 하시고요. 1분 내외로 답변을 들으시고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후보 재량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박 후보님은 서초구청 부구청장도 하시고 구청장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큰 이익이나 지역 주민들을 개발시키는 일은 크게 한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회까지 나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은 또 몇 년도에 여기 서초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 언제부터 이렇게 국회의원까지 나가서 어떠한 큰 일을 더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실에서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더 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 저는 구청장으로서 서초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OK민원센터, 민원을 혁신하는 OK민원센터를 하고 서초구의 전체 혁신을 기했습니다. 민원관계. 두 번째는 노인종합복지관이 그 당시 거의 한 군데도 제대로 없는 그런 시절에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서초 노인종합복지관을 건설해서 지금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종합복지관, 구 단위에서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치해서 정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걸 했고요. 치매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치매센터가 우면산 밑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그 아울러서 방배천, 사당천, 반포천을 완전히 정비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다른 구청장님들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비교해 주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저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질문을 하시는 기회인데요. 예, 저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김기영 후보님은 서초에 언제부터 주거를 하고 계시는지 주민목상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언제부터 결심을 하고 오셨는지를 그 연도별이라든가 월별로 해서 저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계기, 생각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이 항상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서초에 많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실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상황이 되고 그런 결심이 선 게 지난번 2014년 지역위원장을 맡기 전 한 1년 정도를 고민하면서 서초에 출마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서초구는 제가 그 사법연수원을 95년경에 다녔습니다. 근데 사법연수원이 법원 안에 있었죠, 그때는. 근데 촌 출신으로서 이 동네에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삼풍 아파트에 15년 전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서초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변호사 사무실이 서초에 있었기 때문에, 교대역 사거리에 있는데요. 서초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같이 서초에 거주했고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 2분 남았습니다. 재량껏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변호사님. 어느 쪽이든 재량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기영 후보님은 서초에서 몇 년도부터 살았다고요? 2003년부터 살았습니다. 2003년부터? 예. 그때부터 살았는데 왜 그 변호사님으로서 지금 와서 예. 그 국회의원 후보로 해서 서초구를 위해서 예. 일을 하시겠다 그런 예. 그 이런 거죠. 예. 아까 설명드린 것 같아서 보충하겠습니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부터 있었고, 정치를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를 했었지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되고 그 변호사 생활이든지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해야 되는 시점이 2014년 경이었고, 그 후에 이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그 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지역위원장은 언제 맡았습니까? 2014년 11월 10일부터 서초 새정치민주연합 그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 제가 알기로는 15년도에 맡은 걸로 알고. 아닙니다. 임명장을 작년 몇 월 때 임명장 받았어요? 2014년 11월 10일자 임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예. 서초 예. 서초을 지역위원장을 2014년 11월 그래요. 10일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임명장을 받았는데 예. 왜 그러면 위원장을 안 했습니까? 왜 위원장을 안 했습니까? 14년 때 임명을 했어요? 작년 15년 때 했잖아요. 2014년 11월 10일 날 위원장을 받고, 그 당시가 이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 때였는데요. 네. 그 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1월 10일이니까 연말이어서 저기 이제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지역- 위원장이 없어서 우리가 네. 여기서 몇 사람이 위원장을 하려고 하다가 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조순영 후보 주도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영 후보 주도 상호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성중 후보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은 계획도 필요하고 실현 가능성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부고속도로 덮개화 정책 이 부분은 결국 박 후보님 청장 시절에 성사되지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금 방배구역 재건축 부분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청장님 재직 시절에 박 후보님께서 그 외국인을 위한 타운하우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그걸 시도를 하면서 그게 성사가 안 돼서 지금 그 여파로 방배동 지역의 재건축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타운하우스가 안 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경부고속 덮개하고 타운하우스 이야기 됩니까? 경부고속 덮개는 만약 제가 한 번 더 구청장을 했으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재원 문제까지 모든 거 검토 다 500m의 재원 문제까지 모든 검토를 다 끝냈는데 서울시장이 그 당시 마지막 최종 승인을 허가를 안 해줘서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만약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방배 5구역 아까 재건축 문제와 연계되는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 지금 서울에서 남아있는 구역 중에 제일 좋은 동네가 방배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배동을 그 파리의 15구역 같이 일본의 미나토구 같이 정말 멋진 동네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히 구역의 재건축이 아니라 도로도 전부 쫙쫙 뚫리는 그런 도로 구조에다가 어떤 바람길도 녹지축도 쭉 뚫어서 바람길이 한강의 바람이 위로 올라가고 산 위에 바람이 내려가는 그 다음에 자전거길도 뚫리는 그렇게 해서 전체가 굉장히 높아지는 살기 좋은 그런 동네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사합니다. 그 시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듣도록 이게 조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순영 후보에게도 질문 한마디만 추가 질문 시간에 네, 활용해 그렇게 할까요? 조순영 후보 먼저 예. 조순영 마이크 들어오나요? 진행 중입니다. 마이크 들어옵니까? 예. 아 예. 조순영 후보님께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조순영 후보님께서는 그 원지동에 그 화장장이 들어올 때 그 당시에 그 부지에 약 4만 평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4만 평은 다 안 되지만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 한 2분 30초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예, 김기용 후보 재량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예. 우리 박 후보님께 그러면 아까 그 덮개 경부고속도로 덮개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이 방배동 재건축 부분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그 타운하우스 정책을 그 방배 지역에 계속 유지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금 각 구역마다 추진하고 있는 그 재건축 현황 조합들과 좀 이해관계가 상충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배 2, 3동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부분에 약간 설명을 보완하면서 뒷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외국인 타운하우스는 방배 5구역이 아니고요. 성디마을을 새로 개발해서 타운하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전혀 이게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배 5구역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제안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추진사항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큰 그림은 내가 그리고 있었다. 상당한 돈을 들여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3번이나 아까 반려가 됐습니다. 재건축 관련 승인을 했는데 3번이나 반려되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인가를 받아서 21층으로 해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5층으로 됐다. 그거는 크게 오해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타운하우스 지금은 저는 성지마을에 있는 부분을 외국인 전용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지금은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쓰레기
적치장 이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5단지는 정말 또 다른 단지도 정말 주민이 원하고 뭔가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서 재건축 방향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0초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후보님 계시지만 어떤 공약의 실현 가능성, 정책 부분들은 면밀한 검토와 그거를 할 만한 실력 있는 후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후보자 간 주도 토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중 미흡하다고 판단하셨던 부분이나 보충하고 싶었던 발언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씩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순영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쪽 후보한테 마무리 발언하십니다. 질문이 아니고 마무리 발언. 질문이 아니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를 하면서 국민들과 삶의 현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상가 곳곳을 다 누비고 다니며 민심을 체감하고 민생의 소리를 들어서 유권자들에 의한 진정한 선거가 뭔지 보여드릴 작정입니다. 선거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최고 정치 이벤트입니다. 일각에선 서초구에는 새누리당 깃발만 말뚝만 박아도 당선이 되는 지역에서 어떻게 이기겠냐고 걱정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바위에 계란치기다, 다윗과 골리다드 싸움이 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누가 이겼습니까? 저 조순행이는 계란이 아니라 돌을 깨는 정이 될 것입니다. 서초구 유권자 여러분 석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당선의 기회를 주시면 맞벌이 부부 가정 큰 걱정거리인 유아 보육 문제를 각 동별로 구립 어린이집을 설립하며 선거 운동 기간에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걸로 끝이겠습니다. 마무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기영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초 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26년간 이어진 여당 독주를 마감하고 새로운 서초의 미래를 설계하는 선거입니다. 또다시 여당에게 기회를 준다면 또다시 우리는 주인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6년을 기다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초의 든든한 새로운 인물 김기영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경제 서초, 디자인 서초, 복지 서초, 행복한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든든한 세일꾼 기호 2번 김기영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주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초 구민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초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주민에 의한 공천이 아니라 전략 공천으로 된 분들이었습니다. 서초를 잘 알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또 4년의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초가 변화되지 못하고 정체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다릅니다. 주민을 위한 그런 주민공천이었습니다. 저 박성중 10년 이상 서초의 구석구석을 헤매었습니다. 서초를 누구보다 잘 아는 토박이새입니다. 뻐꾸기는 다른 새가 지어놓은 둥지에 알을 놓고 새끼를 키웁니다. 이런 뻐꾸기가 그 둥지에 대한 애착이 있겠습니까? 박성중만이 서초을에서 스스로 둥지를 턴 후보입니다. 애착이 많습니다. 주민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징기스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을 쌓고
쌓고 사는 자는 망할 것이요 영원히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초는 변화와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 박성중 그 변화의 바람을 이끌겠습니다. 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념으로 명품 서초와 살만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서초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저 박성중은 주민 여러분만 믿습니다. 꼭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정말 주민만 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마감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 기회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가 모쪼록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4월 13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